빗줄기가 멎은 밤, 고요한 거실에 남은 건 서로의 숨뿐이었다. 오늘은 세탁기를 돌리지 말아요. 우리 마음이 돌아가면 되니까요. 괜찮으세요? 숨을 삼키며 다가서는 한 걸음. 손끝이 스칠 때 오랜 외로움이 온기와 떨림으로 뒤바뀌었다. 닿을 듯 말 듯 머무른 입술이 결국 합의처럼 짧게, 그러나 뜨겁게 맞닿았다. 세탁기가 갑자기 경고음을 울리며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과 옳음을 지금 우리가 정할 순 없죠. 다만 상처를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말 뒤로 숨겨온 열망이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다. 창밖의 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침묵의 초대를 보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하루에 복을 불러올 무료 마법 버튼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채널에 따뜻한 행운을 불러다 줄 거예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오늘 사연이 더 깊이 가슴에 스며들 겁니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장난 세탁기를 고치러 다니는 평범한 수리기사와 남편과 별거 중인 한 여자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사랑에 빠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이라면요? 비 오는 늦은 오후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문 앞에 놓인 젖은 우편물 위로 빗방울이 미친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다 멈췄어요. 급하게 와주실 수 있을까요? 허스키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이 남자 한기석, 58배 세탁기 수리기사. 오랜 세월 묵묵히 일만 해온 그는 오늘도 평범한 고장 신고 한 건을 해결하러 간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집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윤서진, 55.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은은한 라벤더 향.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눈가엔 오래된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기석은 순간 작업 가방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세탁기가 멈춘 집 안엔 빗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느 쪽이 고장 났을까요? 기석이 침착하게 말을 꺼냈지만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그의 손등을 스쳤을 때 오랜 세월 일만 하며 굳어있던 그의 가슴 한구석이 낯선 전류처럼 움찔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짧은 접촉을 서진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이상해서요. 밤새 돌아가다 멈췄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설명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우고 있다는 사실, 텅 빈 집의 적막,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오래 이 집을 혼자 지켜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쓸쓸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석은 세탁기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엔 자꾸만 이상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깔끔한 집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이 여자는 왜 내 시선을 피하지 않을까? 단순한 고장 수리로 끝날 것 같던 이 방문은 이미 두 사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탁기 뚜껑을 열자 갑작스러운 미니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전원이 멀쩡했고 고장난 곳이 없었던 겁니다. 기석은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작동엔 문제가 없는데요. 서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따라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괜히 부른 게 아니다라는
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세탁기 안에서 갑자기 낯선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습기 먹은 봉투 한 장. 이건 기석이 봉투를 집어들자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봉투엔 서진에게라는 글씨와 함께 낯익은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러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기석의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저 세탁기를 고치러 온 평범한 오후, 이 낯선 여자는 왜 자신에게 이런 장면을 들켜버린 걸까? 그리고 그는 왜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여자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충동이 더 강하게 밀려오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세탁기를 고쳤다고 발길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에 깃든 숨겨진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 모두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데려가 버린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망문이 열렸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왜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는지, 그 금지된 사랑의 시작을 함께 지켜보시겠습니까? 비가 그치지 않던 저녁, 한기석은 세탁기 전원을 다시 한번 눌러보았다. 기계는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조금 전에 고장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일정한 윙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이상하네요. 아까는 분명히 멈췄다고 하셨죠? 기석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진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네,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말끝이 흐려졌다. 기석은 잠깐 서진을 바라보다가 세탁기 옆에 무심히 놓인 수건 한 장을 집어들었다. 빗물이 스며든 손등을 닦으며 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세탁기가 멀쩡하다면 이 호출은 필요 없었던 것 아닌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어디선가 느껴본 듯한 아득한 향수가 서진의 눈빛에서 스며 나왔다. 혹시 오래 혼자 계셨나요? 기석이 의도치 않게 내뱉은 질문.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른 미소를 지었다. 네. 남편이 해외에서 일해요.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이제 이 집에선 저 혼자 지내요. 밤마다 세탁기 소리라도 들어야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요. 기석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자신 또한 비슷했다. 젊은 시절 실패한 사업, 그리고 잦은 현장 일로 가족과 멀어진 세월. 집에 돌아가면 맞이해주는 건 오래된 공구함 뿐이었다. 밤에 세탁기 소리가 사람 사는 것 같게 해준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서진은 차를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향했다. 기석은 세탁기 문을 닫으며 조금 전 그녀가 급히 서랍 속에 감춘 봉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집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때 서진이 조심스레 차를 내와 작은 테이블에 놓았다. 비가 그치면 바로 가셔야죠? 그녀가 묻는 순간 갑작스러운 정전이 집안을 덮쳤다. 깜빡. 순간적인 암흑 속에서 세탁기 돌아가던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기석은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켰다. 작업 가방에서 빛이 번쩍이며 방 한쪽을 비쳤을 때 서진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그 빛은 서랍 틈새로 흘러내린 아까 보았던 그 봉투를 다시 비췄다. 아, 전기 차단기 문제인가 봐요. 서진이 급히 말을 돌렸지만 기석은 봉투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흐릿하게 적힌 날짜.
2020년 9월 21일. 오늘로 정확히 3년 전이었다. 기석은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해외에 있다고 했는데 이 편지는 왜 세탁기 안에서 젖어 있었을까? 게다가 날짜는 3년 전, 바로 서진이 말한 남편의 마지막 귀국 시기였다. 단순한 세탁 사고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편지 세탁기에 있던 그거 혹시... 기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자 서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가운 숨을 내쉬었다. 그 편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하지만 전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3년 동안 한 번도요? 네. 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기석은 이 집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편지 한 장이 세월을 멈추게 한 것이었다. 정전은 잠시 후 풀렸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묘한 온기로 변해 있었다. 기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서진을 바라봤다. 이제 단순한 고객과 기사 관계를 넘어선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알 수 없는 끌림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세탁기는 이제 완벽히 정상입니다. 기석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당신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그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서진은 마치 모든 걸 들은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음에 또 고장나면 다시 오실 거죠? 서진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기석의 가슴에 낯선 불씨를 남겼다. 네.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가 대답하는 순간 서진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며 빛을 머금었다. 집을 나서려는 기석을 향해 서진이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세탁기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빗소리와 함께 그의 등에 오래 남았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길,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아직 입력하지 못한 번호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울리는 진동.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혹시 내일도 비가 올까요? 단순한 날씨 질문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신호가 숨어 있었다. 기석은 빗속에 서서 핸드폰을 꼭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그는 다시 이 집을 찾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한기석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바라보며 일을 하다가도 문득 어제의 집이 떠올랐다. 혹시 내일도 비가 올까요? 윤서진이 보낸 그 짧은 문자 한 줄. 날씨를 묻는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기석의 마음엔 도무지 평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잔향을 남겼다. 오후 내내 수리를 다녀도 손끝에 남은 감촉과 서진의 떨리는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고장도 없던 세탁기, 서랍에 숨겨진 편지, 그리고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친 그녀의 고요한 미소. 기석은 수십 번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다음에 또 고장나면이라는 서진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저녁 무렵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기석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서진이었다. 혹시 근처에 계세요? 죄송하지만 세탁기가 또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어제와 똑같은 이유. 기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몸은 도구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비 오는 날 세탁기라.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다른 이유가 그를 이끌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낯선 자동차였다.
은색 고급 세단, 번호판은 낯익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온 건가? 순간 기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배를 누르려는 그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그러나 이내 문이 열리며 서진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 오셨어요. 밖에 비가 많이 오죠?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이었다. 짙은 남색 니트와 깔끔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어딘가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다. 기석이 세단을 흘끗 바라보자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 차요?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잠깐 온 분이에요. 세탁기 배수관 점검 때문에.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기석은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보다 훨씬 진한 라벤더 향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세탁기 옆에는 한쪽이 살짝 젖어 있는 봉투가 또 한 장 놓여 있었다. 이건 또 편지인가요? 기석이 놀란 눈으로 묻자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 사실 어젯밤에 찾았어요. 세탁기를 다시 돌리다 보니 안쪽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녀가 봉투를 건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도 남편이 남긴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석은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살폈다. 봉투 겉면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지만 모서리에는 낯익은 회사 로고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바로 기석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오래된 로고였다. 이게 왜 여기서?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서진이 놀란 눈으로 기석을 바라봤다. 혹시 이 로고 아세요? 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집에? 두 사람은 동시에 편지 안의 내용을 확인할까 망설였다. 기석의 손이 봉투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서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볼까요? 기석이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펼쳐졌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세탁기 속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닮았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니셜 K, H, 기석의 옛 직장 상사의 이니셜이었다. 그 순간 기석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10여 년 전 자신이 퇴사하며 남긴 설계 메모와 동료였던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왜 이런 문장이 서진의 집 세탁기 속에 숨어 있었을까? 서진은 편지를 내려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 문장은 제가 예전에 설계할 때 세탁기 진동음과 인간 심리의 관계를 연구하며 썼던 메모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여기 넣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공기가 감돌았다. 기석은 자신이 과거 이 동네에서 한때 짧게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혹시 서진의 남편이 과거 회사 동료였을 가능성, 혹은 자신과 어딘가 엮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갑자기 세탁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췄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꺼버린 듯한 뚝 하고 끊기는 소리. 서진이 놀라며 세탁기 쪽으로 다가섰다. 또 멈췄어요. 이번엔 정말 이상해요. 기석은 본능적으로 세탁기 문을 열었다. 그러자 안쪽 깊숙이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는 비닐에 쌓여 있어 물에 젖지 않은 상태였다. 기석이 상자를 꺼내자 서진은 숨을 삼키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상자 위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열지 마시오. 세 번째 방문자에게.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방 안에는 세탁기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진동음만이 울리고 있었다. 누가 언제 이 상자를 넣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방문자가 의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석은 자신이 이미 그 세 번째 방문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줄기에 싸늘한 전율을 느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사님, 우리 이거 열어야 할까요? 그 질문은 단순히 상자를 열지 말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세탁기라는 일상의 기계 속에서 서로의 과거와 운명을 잇는 숨겨진 퍼즐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기석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짧게 대답했다. 다음 비가 오는 날 함께 열어봅시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엇갈렸다. 서진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다시 세탁기 진동과 섞여 방 안을 가득 메우자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어딘가 깊게 이어져 있다. 비는 사흘째 그치지 않았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골목을 따라 한기석은 천천히 걸었다. 전날 세탁기 속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세 번째 방문자라는 문구가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상자를 함께 열어보자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왔지만 기석은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다음 비가 오는 날 함께 열어봅시다. 스스로 던진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발걸음을 다시 서진의 집으로 이끌고 있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과 함께 라벤더 향이 빗소리를 뚫고 코끝을 스쳤다. 벨을 누르자 곧 서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전날보다 한층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기사님,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도 그 상자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혹시 열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서진은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오늘은 그 상자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비닐을 벗기자 오래된 나무 상자의 표면이 드러났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듯 바랜 갈색이었지만 가장자리엔 의외로 잘 보존된 철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겠네요. 기석이 중얼거리자 서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제 세탁기 안쪽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나서 뭔가 걸린 게 있나 했는데 혹시 열쇠일 수도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세탁기 앞으로 다가갔다. 기석은 조심스럽게 드럼을 돌리며 손을 넣었고 곧 손끝에 작은 차가운 물체가 닿았다. 그것은 오래된 황동 열쇠였다. 서진이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열쇠를 바라봤다. 이 집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단서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낮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열쇠를 잠금 장치에 넣었다. 달칵! 짧은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리자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기석의 손을 살짝 잡았다. 기석은 그 따뜻한 온기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예상과 달리 화려한 보석이나 돈다발이 아닌 작고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와 여자가 서진의 집 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은 기석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이 사람, 기석은 숨을 삼켰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기석의 옛 직장 상사, 그리고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세탁기는 기억을 품는다. 서진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 남자 제 남편과 닮았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더 젊을 때 모습 같은데 왜 기사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기석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 사람은 제가 15년 전 함께 일했던 상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 집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혹시 제 남편이 기사님과 알던 사이였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석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때 창밖에서 갑작스러운 차량 경적음이 울려 퍼졌다. 서진이 놀라 창문을 열어보니 낯선 은색 세단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채 서 있었다. 운전석 안쪽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 이 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석은 서진을 뒤로 물리며 혹시 최근에 누가 집 주변을 맴돈다거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 속엔 말하지 못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가끔 밤마다 누군가 현관 앞을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죠. 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하듯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차가 떠나기 전에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세단은 갑자기 엔진을 울리며 빗속을 가르듯 사라져 버렸다. 남겨진 건 젖은 아스팔트 위의 타이어 자국뿐이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며 기사님, 이게 단순한 세탁기 고장이 아니었네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석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이 집의 진실을 찾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세탁기가 마치 대답하듯 낮은 진동음을 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세탁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서랍에 남겨두었던 첫 번째 봉투가 혼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기석은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서진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기사님, 이제부터 무엇이 나오더라도 같이 봐주실 거죠? 기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진실이든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세탁기의 진동은 마치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밤은 깊었지만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거실의 불빛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세탁기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진동음이 방 안을 부드럽게 울렸다. 황동 열쇠와 사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은색 세단이 남기고 간 긴장감이 조용히 가라앉자 기석과 서진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공기가 서서히 번졌다. 기석은 잠시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집이 참 이상합니다. 무섭기도 한데 왠지 계속 오고 싶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솔직했다. 서진은 미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도 그래요. 기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 집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기석의 가슴이 은근히 떨렸다. 두 사람 사이에 길게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빗물이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고 안에서는 세탁기가 부드러운 진동으로 그 침묵을 채웠다. 기석은 무심코 서진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한마디를 더했다. 혹시 무섭지는 않으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서진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섭긴 해요. 하지만 기사님이 같이 있어 주시니까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그 짧은 대답은 마치 오래 묵은 문을 살짝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다. 기석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서진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서랍 속 첫 번째 봉투가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리며 딸각 소리를 냈다. 둘은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집이 두 사람의 감정을 응원하듯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서진은 손을 잡은 채 조심스레 기석의 눈을 바라보았다. 기사님, 저 사실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이야기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떨어져 지낸 세월 동안 사람과 마음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에서야 다시 느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과 안도감이 함께 스며 있었다. 기석은 그녀의 손을 살짝 더 감싸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전전하며 살다 보니 사람보다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었죠. 그런데 오늘은 세탁기보다 이 집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라고 낮게 속삭였다. 서진은 그 말에 눈을 살짝 감으며 작게 웃음을 흘렸다. 두 사람의 거리는 어느새 더 가까워졌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거실 안의 공기는 포근하고도 긴장된 열기로 채워졌다. 기석은 순간 자신이 서진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서늘한 긴장감이 지금은 전혀 다른 떨림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세탁기가 갑자기 짧게 경고음을 울리며 멈췄다. 순간 서진이 놀라 그의 품에 살짝 몸을 기대었다. 기석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탁기에서 다시 진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석의 귓가에 서진의 고른 숨결이 닿고 서진의 볼에 기석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이 오랜 세월 잃어버린 사람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듯했다. 서진이 천천히 몸을 떼며 조금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 비 오는 밤에 누군가가 제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기석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다. 저도 이렇게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게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소파에 앉아 사진과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러자 사진 뒷면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작은 메모가 떨어졌다. 세탁기의 마지막 소리가 멈추는 날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제 도망가듯 사라졌던 은색 세단의 번호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메모를 바라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소리라니. 기석은 사진을 단단히 쥔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비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체온이 이 낯선 집에서 가장 안전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기석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진실을 끝까지 함께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그 순간 세탁기에서 마치 대답하듯 낮고 긴 진동이 다시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세탁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한마디를 속삭였다. 우린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빗소리가 조금 잦아든 새벽 윤서진의 집안은 여전히 세탁기 진동과 함께 미묘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석과 서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마치 오래된 비밀의 문 앞에 서 있는 듯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황동 열쇠, 사진, 첫 번째 봉투, 그리고 새로 발견한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모두가 같은 집에서 나온 단서였지만 서진도 기석도 누가 왜 이런 흔적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세탁기의 마지막 소리가 멈추는 날 진실이 드러난다. 기석이 낮게 읊조리자 서진이 눈을 감았다. 마지막 소리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탁기를 매일 돌리라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탁기가 갑자기 규칙적이지 않은 진동을 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듯한 리듬이었다. 기석은 본능적으로 세탁기 앞으로 다가갔다. 이 소리 어제와는 다릅니다. 마치 암호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울립니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소리를 세기 시작했다. 2번, 3번, 잠시 멈춤, 다시 4번. 서진도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혹시 번호? 서진의 눈빛이 커졌다. 어제 메모에 적힌 차량 번호 그 순서와 같아요. 두 사람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은색 세단, 그리고 세탁기의 진동.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엮이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서진이 놀라 기석의 팔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벨은 2번 울린 뒤 조용해졌지만 문틈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기석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펜으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세탁기가 멈출 때까지 집을 비우지 마시오. 그리고 아래에는 번호판과 똑같은 숫자 10. 기석은 즉시 현관문을 열어 밖을 확인했지만 어둡고 젖은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멀리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은색 세단의 후미등만이 빛나고 있었다. 문을 닫고 돌아온 기석은 봉투를 서진에게 건네며 낮게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떨렸다. 기석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메시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서진은 그의 품에 잠시 몸을 기댔다. 그 온기는 빗속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다. 그러나 감정의 온기가 스며드는 그 순간 세탁기가 갑자기 완전히 멈춰버렸다. 방 안은 빗소리만 남고 진동이 사라진 공간이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만들어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기석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게 마지막 소리였을까요? 기석은 세탁기 앞에 서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낮게 대답했다. 그때 세탁기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문짝 안쪽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드러났다. 물기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빛을 비추자 글씨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K, H, 나를 기억하는가. 기석은 숨이 멎는 듯 서 있었다. 그 이니셜은 그가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상사,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이름 첫 글자였다. 서진은 기석의 표정을 읽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사님, 그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기석은 잠시 말없이 세탁기를 바라보다 아마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서진 씨의 남편이 아니라 내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낮게 답했다.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기사님, 어떤 과거라도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맞서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결심과 믿음이 번지고 있었다. 기석은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약속합니다. 이 진실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대답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그 순간 창밖에서 다시 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짧게 깜빡이며 사라졌다. 마치 다음 단계로 오라는 듯한 무언의 초대였다. 밤이 깊어가던 새벽, 비는 한풀 꺾였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세탁기의 낮은 진동이 남아 있었다. 기석과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단서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황동 열쇠, 오래된 사진, 메모, 그리고 초인종 아래로 밀려들어온 봉투까지 마치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전에 소동이 지나가자 둘은 오히려 묘한 평온을 느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서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더 묻어 있었다. 기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우리를 만나게 하려던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서진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세탁기와 편지, 그리고 그 이상한 차까지요? 정말 그렇다면 꽤 유치한 장난이네요. 하지만 덕분에 우린 이렇게 마주 앉게 됐잖아요. 기석의 말에 서진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그때 세탁기가 짧게 삐하는 신호음을 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세탁기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에서 작은 흰 봉투가 또 하나 모습을 드러냈다. 서진은 놀란 눈으로 기석을 바라봤다. 또 기석이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열자 안에는 단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두 사람 모두 무사하기를. 글씨체는 이전 봉투들과 달랐다. 깔끔하고 정돈된 필체, 마치 누군가 차분히 안부를 전하듯 써내려간 느낌이었다. 서진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놀래키려 했든 과거의 인연이었든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기석은 쪽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그가 서진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뿐입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세탁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빗물이 멈춘 창밖에서는 새벽 공기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불안으로 가득 찼던 집이 이토록 고요하고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기사님, 서진이 조심스레 기석을 불렀다. 저희 모든 일이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세탁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 편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기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골목길 역시 비에 젖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기석은 서진을 안심시키려는 듯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이제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이 집이 마지막 인사를 한 걸 겁니다. 서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지막 인사라 참 고마운 집이네요.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밤이
이렇게 따뜻하게 끝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다. 남겨진 단서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마주보며 느끼는 온기였다.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진의 손을 조금 더 깊게 감쌌다. 서진 씨, 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서진은 그의 말을 천천히 되새기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오늘 이후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으려고요.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진이 놀라며 전화를 받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형이 오늘 새벽 한국에 도착했어요. 형이 형수님 댁 근처에 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진은 당황한 눈빛으로 기석을 바라봤다. 남편이 돌아온대요. 기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서진 씨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서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제 마음이 먼저니까요.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세탁기 진동이 서서히 멈추었다. 마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듯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새벽의 빗자국이 사라진 오후, 윤서진의 집 앞 골목은 오랜만에 맑게 개어 있었다.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침에 받은 남편 귀국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동안의 모든 사건과 새롭게 피어난 감정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석은 서진의 집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다. 어젯밤 이후 이 집에 들어서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러울 줄은 몰랐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문이 열리자 서진이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기사님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기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젯밤 이후로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서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어제와는 달리 세탁기는 멈춘 채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기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는 신호 같네요. 서진은 세탁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이 집도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를 시작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밤까지 그들을 긴장시켰던 봉투와 사진, 열쇠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단서가 아닌 두 사람을 이어준 인연의 증거처럼 보였다. 남편이 오늘 밤쯤 도착할 거라고 하네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기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래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서진 씨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그저 서진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기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는 그저 외로움에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사님을 통해 제 마음이 깨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깊이 울렸다. 기석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 역시 서진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보았다. 혹시 남편일까요? 기석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놓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다. 남편이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다. 그는 어제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이 비행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아침 도착할 것 같아요. 그는 짧게 소식을 전하곤 금세 돌아섰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아직 시간이 있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기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겠죠. 서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함께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봉투와 사진, 열쇠가 더 이상 비밀의 조각이 아닌 서로를 이끌어준 운명의 매개처럼 느껴졌다. 기석은 작은 상자를 집어들고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게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한 우연이라면 저는 이 우연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은 그의 말을 조용히 되뇌며 대답했다. 저도요. 이 모든 일이 두렵기만 했다면 우린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세탁기가 갑자기 짧게 깜빡이며 전원이 켜졌다. 둘은 동시에 세탁기를 바라보았다. 드럼 안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더니 천천히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한 줄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당신들이 무사하길 바란다. 기석은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이 집이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서진도 눈가를 적시며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운 집이에요. 비밀은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 집에서 함께한 밤들이 잊을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죠. 기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만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기사님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점점 밝아오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탁기에서 들려오던 마지막 진동이 완전히 사라지자 집안에는 오직 따뜻한 정적만이 남았다. 해가 기울고 골목의 벽돌이 붉게 식어갈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며칠을 울리던 세탁기는 오늘 내내 잠잠했고 창틀을 스치는 바람만이 얇은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다. 내일 새벽이면 남편이 돌아온다. 그 사실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 맑게,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숨소리 하나, 눈짓 하나가 문장처럼 또렷이 들렸다. 기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은 공구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손바닥엔 굳은 살만 남아 있었다. 세탁기 없이도 오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와인잔도 과한 조명도 없었다. 부엌등 하나만 켜두니 집이 갑자기 작아져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알아요. 저도요. 오늘은 기계를 돌리지 말자고 마음먹었어요. 우리 마음이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 말에 기석이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멈춰 있지도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느리게 그러나 확고하게 맞물렸다. 서진이 작은 상을 정리하고 돌아섰을 때 얇은 니트의 섬유가 조명의 결을 받아
고요히 빛났다. 살짝 걷어올린 소매자락에서 손목의 맥이 잔잔히 뛰었다. 기석은 그 리듬을 듣는 사람처럼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괜찮고 싶어요. 그 말은 허락이었다. 허락이면서 부탁이었다. 기석의 손끝이 서진의 손등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얹혔다. 놀람은 잠깐, 안도는 오래였다. 체온이 겹쳐지는 순간 오래 굳어있던 문이 안에서부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에서 팔로, 어깨로, 숨으로 온기가 번졌다. 서진이 먼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두 사람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망설임이 마지막 예의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맞닿았다. 충돌이 아니라 합의였다. 밀어붙임이 아니라 합류였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따라 고요히 풀렸고 숨은 한 박자 늦게 깊어졌다. 커튼이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서진의 손이 기석의 작업복 자락을 더듬어 내려 허리에 닿자 그가 짧게 숨을 삼켰다. 날카로운 공구 대신 오래 비워둔 품이 있었다. 손으로 뭔가를 고치던 남자는 이제 손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을 붙들었다. 무섭진 않으세요? 서진이 숨 사이로 물었다.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의외로 단단했다. 조심한다고 해서 뜨겁지 않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조심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더 깊고 더 오래 불탔다. 서진은 그 말에 안심한 듯 눈을 천천히 감았다. 눈꼬리에 매달린 빛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기석의 손이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천천히 이동했다. 서두르지 않는 손,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손이었다. 허락받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그 선을 끝까지 따라가는 손이었다. 거실 한가운데까지 스며든 세제향이 어느 순간 피부 온기와 섞여 달라붙었다. 오래 비워두었던 방에 사람이 들어와 온도가 오르듯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순간들이 생겨났다. 서진의 볼이 닿은 자리에서 기석의 심장이 의외로 젊게 뛰었다. 나이는 숫자처럼 있으되 떨림은 해묵은 것이 아니었다. 중년의 사랑은 조용히 시작해 깊게 번지며 한번 물들면 쉽게 빠지지 않는 색이라는 걸 두 사람은 동시에 배웠다. 기석 씨,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는 낮고 조금 쉬어 있었다. 우리에게 내일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 오늘만큼은 제대로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서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과장되지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는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이마에서 관자놀이 라인으로, 관자놀이에서 귓불 아래로 길을 잃지 않는 움직임으로 내려왔다. 어느 지점에서도 무례하지 않았으나 어느 지점에서도 마음을 빗나가지 않았다. 손과 입술과 숨이 같은 말을 했다. 오늘만은 서로의 편이 되겠다고. 소파에 앉자 쿠션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서진이 손바닥으로 기석의 손등을 천천히 덮었다. 두 손이 포개지고 다시 포개졌다. 잊고 지낸 대화 방식이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동해, 물러남과 다가섬의 번갈음. 창밖에서 택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냉장고의 미세한 윙소리마저 배경으로 가라앉았다. 세상이 두 사람을 잠시 비켜준 듯한 밤이었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테이블 모서리 위에서 휴대전화가 작게 떨렸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서진의 휴대전화였다. 화면에는 남편의 동생 이름이 떴다.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손을 뻗어 화면을 뒤집었다. 소리는 껐지만 숨은 켜졌다. 오늘은 미루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닌 자존감 위에서 내려지는 순간 기석의 눈빛이 깊게 바뀌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책임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표정이었다. 다시 맞닿은 입술이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성급함 대신 확신이 있었다. 얇은 니트와 셔츠의 조직이 스칠 때마다 작은 정전기가 일었다. 번쩍이는 진동처럼 그때마다 오래 굳어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풀렸다. 서진은 속삭였다. 나 사실 몇 번이나 당신을 부르고 싶었어요. 세탁기가 멈춘 밤마다요. 나도요. 고쳐달라는 말이 기계보다 마음이었단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고백은 맨 앞이 아니고 맨 뒤에 오는 문장이었다. 이미 충분히 느낀 다음 더는 감출 이유가 없을 때 비로소 닿는 말. 그 말들이 서로를 덮이고 덮여진 곳이 다시 용기를 만들었다. 작은 미니 반전은 그때 일어났다. 꺼져 있던 세탁기 패널에 아주 희미한 장광이 스치더니 문자처럼 빛의 잔상이 흘렀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응원처럼 한 줄의 도형이 번져나왔다가 곧 사라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겁이 아니라 위로였다. 괜찮다, 가도 된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집안을 지나간 듯했다. 미스터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 장난이 누구의 것이었든 오늘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길어졌다가 다시 제 길이로 돌아오곤 했다. 서로의 어깨선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가만히 숨만 섞는 시간,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눌러 확인하는 시간, 눈을 뜬 채로 눈동자의 떨림을 보는 시간. 수위를 올린다는 게 단순히 과감해진 몸짓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끝내 같은 방법으로 이해했다. 더 가까이, 더 천천히, 더 정확히. 멈춰야 할 선은 지키고 지켜야 할 마음은 끝까지 끌어안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서진의 질문은 죄책이 아니라 성찰에 가까웠다. 잘못과 올바름을 지금 우리가 다 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만은 할 수 있습니다. 기석의 대답은 나이를 닮았다. 쉬운 말은 아니었지만 쉬운 말보다 오래 남는 말이었다. 그 말 뒤로 서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어쩌면 오늘 밤은 벌이 아니라 회복 쪽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기대어 앉은 채 서진이 기석의 손을 끌어 가슴께에 올렸다. 북소리처럼 규칙적인 박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이 박동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내일의 문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기를.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고개만. 말이 모든 것을 완성하지 않아도 될 때 사람은 비로소 가까워진다. 밤은 중턱을 넘었다. 두 사람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얹었다. 불을 더 낮추자 방이 더 따뜻해졌다. 어둠이 아니라 포근함으로 가득 차는 종류의 밤. 서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혹시 내일 아침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나요? 결과가 어떻든 혼자 맡고 싶지 않아요. 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불러주시면 언제든. 그 대답은 약속이자 후킹이었다. 내일의 문을 두 사람이 함께 열리라 예고하는 한 줄. 결말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예고편. 그때 현관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우편함 금속 뚜껑이 스치는 소리.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기석이 가볍게 일어나 우편함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엷은 회색 엽서 한 장. 글은 없고 세탁소에서 쓰는 얇은 천 조각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농담 같았다. 기석이 그 천을 살짝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잘 말려서 쓰라고 준 걸까요? 그럴지도요. 우리 둘의 마음처럼요. 농담 같은 대화가 밤을 마무리했다. 숨에 힘을 빼자 미소가 남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동시에 고개를 기울였다. 이번엔 오래 설명하지 않았다. 오감은 충분히 깨어 있었고 마음은 충분히 알아들었다. 손은 길을 잃지 않았고 입술은 예의를 잃지 않았다. 시간이 조용히 흘렀다. 밖에서는 멀리 첫 차가 준비되는 소리가 났다. 새벽은 오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전화가 다시 한번 진동했다. 서진은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해야 할 것은 이미 이 방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을 감은 채로 내일의 소리와 오늘의 온기 사이에 잠시 더 머물렀다. 그 틈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알맞게 이어졌다. 컷을 어디에 둘지는 내일 정하기로 했다. 오늘의 엔딩은 서로의 이마에 남긴 가벼운 키스 한 번. 그게 전부이면서 그걸로 충분했다. 문 쪽에서 아주 미약한 발자국이 멈추었다가 사라졌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안전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고르고 같은 단어를 아주 작게 말했다. 내일. 새벽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진 아침, 윤서진의 집 앞 골목은 며칠 전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말라 있었다. 기석은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서 있었다. 봉투 속에는 어제 우편함에 남겨져 있던 1000조각이 니틀리 접혀 있었다. 오늘은 고치러 오는 기사도 의문을 풀기 위한 방문도 아니었다. 그저 인사를 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진이 나왔다. 하얀 셔츠 차림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긴 밤을 건너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잔잔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기석 씨, 일찍 오셨네요.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요. 둘은 거실로 들어가 차를 마주했다. 이제 테이블 위에는 봉투도 사진도 없었다. 세탁기조차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동안 두 사람을 긴장시켰던 모든 사물들이 이제는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이 곧 도착할 거예요. 오늘 아침 비행기라고 연락이 왔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는 모습에서 긴장이 살짝 묻어났다. 기석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우편함에서 찾은 1000이에요. 마지막 장난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인사 같기도 하네요. 서진은 1000조각을 받아들고 가만히 펼쳤다. 그 위에는 흐릿하지만 확실한 글씨가 있었다. 이제 당신들의 시간을 살아요. 그 짧은 문장을 본 순간 서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마치 이 집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 같아요.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라는. 기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덮으며 말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마음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이 집이 알고 있었나 봅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요. 어쩌면 그 모든 소동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신호였을지도 몰라요. 그때 멀리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남편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차량이 집 앞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며 멈췄다. 현관벨이 울릴 듯 말 듯 잠시 멈췄다가 결국 벨은 울리지 않았다. 차는 잠시 후 다시 조용히 떠나갔다. 서진은 긴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아마도 동생이 먼저 온 것 같아요. 잠깐 들러 확인만 하고 간 걸 거예요. 짧은 소동이 지나가자 방 안은 더 고요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레 웃었다. 더 이상 설명도 해석도 필요 없었다. 그 웃음만으로도 밤새 나눈 마음이 진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서진 씨, 어제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마음을 다시 찾았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제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으로 남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느렸다. 세탁기 위에 놓여있던 마지막 봉투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 안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그 빈 공간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설명할 수 없는 만남, 그리고 각자의 길을 향한 조용한 격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진 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탁기가 다시 고장나면 그때는 그냥 차 한잔 하러 오겠습니다. 서진은 웃음 속에 작은 눈물을 감추며 대답했다. 네. 그땐 고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환영이에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다. 기석이 살짝 몸을 기울여 서진의 이마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짧고 따뜻한 인사였다. 그 한 번의 다음으로 말하지 못한 모든 감정이 완성되었다. 기석이 문을 나서자 세탁기가 아주 가볍게 띠 소리를 냈다. 마치 진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서진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세탁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이제 제 시간을 살게요.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탁기의 은은한 금속 광택 위로 서진의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미스터리와 설렘, 그리고 이제 스스로 선택한 자유가 함께 빛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래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오늘의 사연이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당신의 응원이 우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